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절세를 시작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과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2부는 심화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다양한 절세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말에 3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면 내년에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3억 원 미만으로 맞춰두면 내년 어느 때든 4월 이전에나 이후에 모두 대주주가 아니라서 비과세로 팔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을 내년에도 자주 샀다가 팔았다가 트레이딩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올해 연말에 3억 원 미만으로 맞춰두는 게 편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년 연초에 더 사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심플한 전략을 쓸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한 종목이 12월 말 결산 법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이 12월에 결산을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9월 말 또는 3월 말 결산 법인도 있고요.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1년에 2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산월이 다르게 되면 12월 말로 대주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사업년도 말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이미 대주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3억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를 아무래도 팔겠죠. 그런데 현재 대주주에 이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서 지금 일부 파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고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서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3억 원 미만까지 약 2억 원 정도를 판다면 소액주주들은 비과세로 팔 수 있어서 매도하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지만 지난해 말에 10억 원 이상 보유했던 종목이라서 현재 대주주라면 2억 원어치를 팔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과세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결제일을 감안해서 미리 여유 있게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식은 내가 매도하면 결제가 되는 데까지 2일이 더 걸립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의 가격은 12월 30일 종가인데요. 통상 31일은 주식의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30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억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것은 30일이 아니라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결제일 2일을 더 감안했을 때 연말에 실제 내 주식 잔고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일 이전에 좀 미리 여유 있게 매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8일까지 팔고 나서 만약에 29일, 30일 이틀 장이 더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혹시 이틀 동안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점이 3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안에 주식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은 28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틀 동안에 그 종목이 급등하거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12월 31일 종가로는 3억 원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28일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었는데 30일 종가로 3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29일과 30일 주가를 예측하기 사실 어려워서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3억 원 미만을 딱 맞춰두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팔아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3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 거 말고 또 어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한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3억 미만까지 팔기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금을 줄이는 거 중요하지만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3억 원 미만으로 팔면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익을 내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부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3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맞춰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대주주 기준이 1월에서 3월은 10억 원, 4월 이후에는 3억 원으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남은 연말까지 3억 원 미만으로 매도하는 것이 무리된다면 예를 들어 9억 원쯤으로 맞추면 내년 1월에서 3월 3개월 동안은 대주주가 아니라서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모두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 부담이 없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종목은 4월부터는 9개월간은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이 되니까 이후에 파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주주가 아닐 때, 그러니까 비과세로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동일한 종목을 사서 취득단가를 높여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향후에 대주주에 해당이 돼도 높아진 취득가액 이상으로만 오른 그 주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도 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자전거래 이슈라든지 세법상 취득단가 상정 이런 부분의 평가가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세나 매매수수료 역시 부담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관련 분야의 세무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 즉 분산하면 양도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단가를 높일 수 있는데요. 대주주에 해당돼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물론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긴 할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증여하는 현재에는 3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면 2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겠죠. 대주주인 경우에요. 그럼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약 4,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을 3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참고로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3억 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3억 원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은 제로가 돼서 양도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취득가액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4,300만 원의 양도세를 줄이게 된 거죠. 물론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거니까 증여세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10년에 6억 원의 증여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어서 증여세 부담도 없게 되는 거죠. 예, 양도세 4,3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절세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는 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자녀들에게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공제 한도가 배우자보다는 많이 적고요.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성년자녀는 5천만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것은 증여한 주식은 매도하더라도 증여받은 수중자에게 그 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증여한 배우자가 주식을 판 돈을 다시 가져간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증여가 아니겠죠.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증여 관련해서 주의사항 포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도 방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서로 통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난 경우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부터 2020년에 양도한 주식부터는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허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국내 주식의 손익이 다 상기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다 과세 대상이죠. 그렇지만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이신 분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세금을 내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과 이익이 서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 대주주가 파는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에 양도손익이 있다면 이 경우는 해외 주식의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대주주인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 경우에는 서로 상계가 가능한 거죠. 대주주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한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는 손실이 난 경우라면 서로 상계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손익은 1년 단위로만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1월에서 12월 말까지 각 연도별로 발생한 손익끼리만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그리고 해외 주식의 손익을 잘 따져보아서 12월 안에 절세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절세 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심화편이라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주주 양도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부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세금 차이도 클 수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행세법 기준으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세법 개정이 된다면 절세 방법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세법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